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제가 KBS에 있을 때 아주 오랫동안 봤어요. 한 2, 3년 봤고요. 근데 그분은 정말 멋진 여성이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때는 이제 KBS에서 이제 영어 뉴스를 지금처럼 KBS 월드처럼 하지 않고 그냥 한 부서로 대여섯 분이 이제. KBS 기자 출신이에요? 영어 담당 이제 리포터. 그렇죠. 일종의. 기자보다 좀 높았어요 그분이. 왜냐하면 이제 편집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쓴 기사들을 이제 영어로 다 고치시고 그런 다음에 방송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 스타일이에요 좀. 그러니까 이 청바지에다 티셔츠 화장 안 하고 그냥 맨날 오니까 이 옆에서 좀 남성들이 수군거렸어요. 보수적인 남성들이. 아니 직장을 저렇게 하고 오나 이러는데 강경화 후보자가 영어 뉴스를 딱 하는 걸 보고는 있었구나. 그분들이 그냥 다들 감탄한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 고등학교까지 그분이 미국이나 이런 영어권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아니에요. 고등학교까지 아니라 초등학교를 다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에서?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한국에서 나왔고 그분의 아버님이 이제 강찬선 아나운서라고 아주 그 아나운서의 원조격인 분이시죠. 그래서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이제 자랐어요. 근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미국 생활을 좀 했던 거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영어를 전혀 안 써요. 그만큼 한국어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사실 영어를 이제 막 섞어 쓰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너스텔라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영어 써야지. 쏘리입니다. 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재밌는 그렇지만은 영어를 쓰지 않고서도 한국어의 그 풍부한 어휘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을 전 참 좋아해요. 진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외국 생활 짧게 하고 온 애들이 상황이 너무 보링한 거 아니야? 이럴 때 속으로 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안 갔다 온 분들이 오히려 그런 게 많죠. 뭐. 근데 뭐 갔다 왔든 안 갔다 왔든 이제 강경화 그 후보자가 갖고 있는 그 지성과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끝없이 일해 온 거예요. KBS에 영어 PD 하시고 그런 다음에 뭐 통역도 하고 뭐 국회의장을. 통역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통역이라는 게 제 친구들도 이제 국제 통역사가 많은데 정말 어렵고 전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더라고요. 그 분야를 알아야지 통역을 하는데 또 이제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통역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그걸 숨기고 싶어 하는 분이 있어요. 이상하죠? 왜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그 한나라당에서도 어떤 분이 정말 영어 그분도 잘하세요. 근데 그분은 제일 싫어하는 게 대통령 통역했다는 말을 듣는 걸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나중에 뭘 냈냐. 대통령의 통역을 냈는데 정상과의 대화 이런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통역이 굉장히 그 보조적인 거다. 폭탄주 싫어하시던 분 그분인가요? 모르겠어요. 보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통역은 어떤 점에서 우리가 번역이라는 거를 위조 지폐를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원본보다 더 잘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통역이라는 거는 정말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도 국익을 생각하면서 정말 아름답고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그런 전문성을 인정을 받았고 멋진 얘기네. 또 대학에도 갔었죠. 세종대학교 교수도 했었고 그다음에 외무부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유엔에서 정말 빛나는 경력을 갖고 있었던 참 이 최선을 다해서 온갖 곳에서 온갖 일을 했던 정말 워킹우먼이라서 제가 신델라가 아니라서 참 좋다 이런 이제 말을 했었죠. 그런데 자백을 했어요. 자제분 국제 국정 문제, 그다음 위장전입 문제. 그리고 그걸 갖고 한 국민의당인가요? 가만 있지 않겠다. 그다음 뭐 이낙연 총리까지 해갖고. 국민의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 했나? 저는 뭐 그 인사 원칙을 지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이 강경화 후보자 같은 훌륭한 인재를 외교부 장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저는 하나의 여지를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중 국적을 가졌던 게 미국적을 가졌던 게 딸이기 때문에 무슨 병역 기피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엄마라서 그런데 외국에서 살다 온 분들의
아들, 딸들이 한국 학교에서 적응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때로는 시계도 자기가 있던 뭐 이 뉴욕의 시간에 맞춰놓고 있는다든가 예. 또 학교에서 왕따가 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공부가 좀 이렇게 세지 않는 그런 이제 학교로 이제 위장 전입을 시킨 거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사정을 볼 때 이게 뭐 나쁜 뜻이나 뭐 야비하거나 비루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무슨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그거를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일단 역대 좀 특이한 것도 네. 이러이러한 결함이 있습니다라고 미리 자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했어야 되고요. 예.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거를 또 가리는 것. 근데 저는 자기가 이런 결함이 있다. 또 이 정권이 이런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능력 때문에 발달할 수밖에 네. 없었음을 네. 솔직하게 인정한 게 난 그게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 뭐 멋있기까지는 안 하고. 그래요? 네. 오늘 당연히 해야 되는 까입니다.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엄격해야 되는데 예. 제 자신이 이제 그 강경화 후보자의 능력을 아니까 그리고 이제 외교부를 이끌기에 아주 걸맞는 경험과 그다음에 인품이 참 멋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하고 또 그 시원시원해 보여요. 두 분이 성격이 잘 맞으셨을 것 같아. 저보다 더 안정돼 있고 전 좀 약간 기분파잖아요. 아주 안정돼 있고 그러면서도 아주 소박해요. 통통 튀진 않아요? 느낌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안정돼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냐. 오히려 그냥 툭툭 던지듯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영 프로페셔널 컨퍼런스라고 해서 말레이시아 피낭에서 열린 일주일 동안 회의에 같이 참석을 했어요. 기자 시절에 아니면 의원 시절에? 아니요, 그냥 프리랜서였을 때. 그리고 그분은 거기에 이제 좌장을 했는데 국제회의에서 이제 그 좌장을 한다는 것도 참 특이한 일이었고 그분이나 저나 좀 젊었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그 영국과 미국 쪽에서 이제 그 까탈스러운 저널리스트들, 언론인들은 얼마나 또 잘난 체를 합니까? 예. 영어도 그렇고. 근데 너무나 멋지고 완벽한 영어에다가 그다음에 이 좌장이 한 일이 말하자면 이제 토론을 이끄는 거였는데 그거를 진짜 매끄럽고 아름답게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경화가 최고다. 그리고 이분이 또 노는 것도 잘하세요. 어허. 춤도 잘 추고 농담도 잘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예. 그때는 밖에 나가서 식사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음료를 이제 서양에서는 다 서양 애들은 음료를 다 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들 이제 뭐 낮이니까 뭐 오렌지 주스 뭐 이런 거 시켜야 되나 하고 있는데 딱 맥주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맥주 시켜가지고 쫙 한 잔씩 마셨는데 맥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숨길 게 없이 살아온 사람의 그 여유가 있어요. 당당함과. 그럼요. 그리고 자기 오로지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를 재지도 않고 티도 안 내고 그런 점에서 제가 참 감동적인 여성이었다. 네. 두 가지 질문이요. 네네네. 기사에 따르면 네. 3대 유엔 사무총장들이 다 반했던. 네. 3명의 유엔 사무총장을 거치면서 네. 다 네. 반했던. 네. 그 대목 하나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전진 배치하면서 일본에서 당황하고 네. 있다. 네. 일본도 또 잘하시잖아요. 네. 이 네. 두 가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예. 반했다. 이것이 강경화라는 한 여성이 갖고 있는 여성성에 반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능력에 반한 거예요. 네. 그 이제 염색하는 머리에 그 도수 높은 돋보기를 탁 쓰고 이렇게 이 위를 이렇게 쳐다보는 그 시선. 그거는 뭐냐면 여성들이 지금 전 참 그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여성들이 많아요. 외모도 경쟁력이다. 예. 경쟁력은 경쟁력이죠. 하지만 예쁘게 보이는 여성을 옆에 두는 건 어떤 점에서 고위직에 올라가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여성들은 승진이 빠른 건 사실이래요. 제가 이제 그 기사에서 아티클에서 읽었어요. 근데 정작 고위직 진짜 고위직에 가서는 그 외모가 너무나 빼어난 여성들이 실패를 하거나 이제 임무 수행을 못한다거나 또는 성공적이지 못하고 아예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할 수 있는 여성이라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녀의 능력. 바로 그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늘 예. 이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거 넘어가기 전에요. 네. 전효옥 작가님과 함께하는 전 작가의 시선. 자, 우리 청취자분들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가 많이 왔었는데 문자를 다 지워버렸네 우리 그 작가님이. 전효옥 작가님 한때 극보수였는데 요즘 그냥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뀌신 분으로서 네. 정미용 씨 어찌 보세요? 이건 오늘 주제 아닙니다. 정미용 씨 얘기는 다음 시간에 시간 되면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관심이 없었어요? 네. 같은 회사 출신 아닌가요? 근데 뭐 거긴 아나운서. 아니 근데 저는 저기 남자하고 여자하고 간에 예. 관심이 있어야지 엔트가 되든 뭐 이렇게 찬트가 되든 그래요. 아까 어떤 분이 네. 전효옥 작가님의 빨간 립스틱과 네. 귀걸이 네. 가 예쁘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작가님이 질투가 났나 지워버렸어. 네. 제가 카메라 앞에 보여드릴까요? 제가 좋아하는 귀걸이인데 제가 원래 귀걸이를 참 좋아하는데 그동안 못했죠. 네. 7112님 제 시선은 오늘 전효옥님 빨간 립스틱과 귀걸이에 머뭅니다. 너무 아름다우셔요. 여배우같이 우아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영화제가 칸에서 열리고 있지만 정치쇼 영화제는 지금 SBS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위안부 문제, 종군 위안부. 네, 그래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가장 부끄러워하고 치욕스러워하는 문제예요. 꼭 일본군 성노예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군 위안부는 이제 영어로는 컴포트 우먼인데 이거는 참 그 일본군 성노예인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해요. 예. 정말 위안하는 여자, 힐링을 주는데 과연 그것이 일본이라는 그 포악한 그리고 아주 비도덕적인 나라의 위안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하지만 이제 이 보통 부르니까 또 그 용어를 제가 안 쓸 수는 없고요. 전쟁 성노예는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죠? 일본군 그러니까 자파니스 아미 섹슈얼 슬래브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강경화 후보자가 이런 말을 꼭 씁니다. 이 웬만한 이 석상에서는 물론 컴포트 우먼이라고도 하지만 근데 저는 일본에게 있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존재 자체로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환기시킬 수 있다고 자유로울 수 없다. 네. 왜냐하면 그것을 말하자면 표현하는 사람,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이 방송 용어로는 맞지 않지만 좀 찝찝하게 찜찜하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하고는 물론 관계, 경제적인 관계라든가 또는 민간교류를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러면서 다 할 거 다 하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그 외무부 장관하고 딱 만난다 할 때 일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아주 비수가 꽂힌 듯이 느낄 겁니다. 입으로는 미소를 띠면서 눈으로 레이저를 그렇죠. 쏘면서 네. 우아하게 그렇죠. 그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할머니들의 손녀니까요. 우리 모두가. 네. 이분이 등장하는 게 진짜 신경 쓰이겠네요. 일본 입장에서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인사 중에 인사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뭐 전향을 했냐,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잘 보여서 한 자리 뭐 이러는데 제가 진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못하죠.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예. 술 드실 때도 소주 먹으면 소주만 드시고. 그렇죠. 저 이렇게 폭탄 좀 이렇게 탐하시고 그러면. 그래 탐하시고 진짜 안 하시더라고. 남자는 진한 남자 좋아해요.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술을 마시잖아요. 뒤풀이에서. 그렇죠. 네네. 근데 꼭 진짜 속는 거 안 드시더라고요. 네. 저는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뭐 이렇게 섞이고 이런 거 싫어요. 글 올리니까 네. 반응이 폭발적이죠. 저도 놀랐어요. 특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블로그하고 그다음에 이제 페북을 올리는데 이제 뭐 올리는 속도에 비해서 막 거기에 좋아요라고 달는 게 너무 폭발적이어서 이렇게 모두에게 울림을 주는 인사였구나 저도 느꼈죠. 그걸 또 다른 분이 아니고 전 작가님이 쓰시니까 더욱더 반응이 컸던 것 그렇진 같아요. 않죠. 저는 그 피우준 보훈처장도 같은 여성으로서 너무 제가 속상했었는데 이분은 유방암 때문에 자기가 전역이 되니까 그거를 이 균형을 잡는다고 조종사로서 한쪽 유방도 마저 수술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마조네스가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고 또 그분의
그 희생과 또 어떻게 보면 결단을 우리가 다시 이 보훈처장으로서 쓸 수 있어서 우리에게 행운인 거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1197님 전효옥 작가님 완전 달리 보이네요. 봉도선님과의 두 분 케미 짱짱이에요. 자, 내각 30% 여성 채우는 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해외에서는 여성 고위직 외무장관, 국방장관 드물지않은데. 자, 이 문제는 전효옥 작가님 다음 주 화요일 날 모시고 다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안 들어도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성이 50%인 나라에서 뭐가 어렵습니까? 예. 다음 주엔 새 주제로. 예, 인사하시고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